안녕하십니까. 횡령 예방 전문가 문정태 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지급금에 대한 사례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지급금이 왜 발생을 하고 가지급금을 그냥 방치할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그리고 가지급금을 해결했을 때 또 어떤 좋은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이면 대부분 가지급금이 뭔지는 아실 겁니다. 근데 가지급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약간 사전에 좀 설명을 하면, 우리 이제 법인이 있고 회사가 있고 개인, 즉 대표이사나 우리 임원들이 있는데, 물론 직원도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을 직원이나 임원 또는 대표이사한테 잠시 빌려주는 겁니다. 가지급이고, 가짜로 지급.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여의 성격인 거죠. 법인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대여를 해줬으니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회수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거를 회수하지 않으면 직원이나 임원이 회사의 자금을, 공금을 횡령한 거다 라고 보아줄 수 있습니다. 물론 꼭 그렇지는 않지만 아주 안 좋은 케이스에 빠지면은 그럴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가지급금에 대한 좋은 사례, 나쁜 사례, 이런 걸 좀 한 3가지 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급금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충남에서 제조업을 하시는 이제 Y 사장님이신데요. 이 사장님은 좀 어떤 케이스였냐면, Y 사장님이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이 충남의 그 회사, 이 제조업 회사를 알게 됐습니다. 거래처로. 근데 회사가 괜찮고 탄탄해서 나중에 이제 본인이 이 회사를 나중에 인수를 하셨습니다. 본인 돈으로. 근데 이제 인수를 하실 때 이 회사 재무제표를 좀 꼼꼼히 확인하시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시고 가지급금이라는 걸 좀 너무 이제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그걸 놔두셨습니다. 즉, 전 대표가 빌려간 가지급금까지 본인이 승계하게 된 거죠. 물론 이 회사를 인수할 때 이 가지금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승계를 하셨기 때문에 인수 자금을 다 포함이 됐으니까 자기는 이거를 없애도 되고 안 없애도 된다, 놔둬도 된다 라고 단순하게 너무 쉽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충남의 회사가 나중에 이제 세무조사를 받으실 때 가지급금이 문제가 됐습니다. 가지급금이 회사 입장으로는 금액이 작지 않았습니다. 대략 한 7억 정도 됐는데, 이 금액을 세무서에서는 대표이사 상여를 보고 가산세까지 해서 세금을 5억 이상 추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산세가 굉장히 좀 많이 누적이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장님이, Y 사장님이 이 가지급금을 미리 해결을 하셨더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나중에 이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작은 회사에 7억이라는 회사 돈이 한꺼번에 세금으로, 소득세로 추징이 됐죠. 그러다 보니 이 사장님, Y 사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회사에 대한 출근을 하는 빈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나중에 이 Y 사장님이 나중에 실제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박에까지 빠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회사가 어려울 때 회사를 딱 지켜줘야 되는 대표 역할이 있는데 그걸 중심을 못 잡으시고 도박에 빠졌다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회사, 당연히 대표이사가 도박에 빠지다 보니 인심도 흉흉해지고 회사 직원들도 많이 떠났고, 그러다 보니 회사의 제품도 굉장히 질이 낮아졌고 회사는 결국엔 나중에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좀 안 좋았던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좋은 사례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좋은 사례는 H사인데, 이 사람이 김 사장님 사례인데요. 저희가 이제 미리 상담을 드렸던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하셨다가 본인도 이 가지급금이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가지급금이 발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그렇다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자도 들고. 근데 회사에서 자금을 딱 빼가지고 급한데 쓰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 김 사장님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정리를 하셨습니다. 정리를 한다는 거는 본인 상여를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법적 증빙을 구비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가지급금을 미리미리 조금 우를 줄여놨더니 나중에 이분도 세무조사를 받으실 때 가지급금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세무조사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가지급금에 대한 세 번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이거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좀 심도 있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세무서에서는 상여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즉 대표님이 가지급을 해갔을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상여, 즉 소득세로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소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 세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를 회사가 대납을 해도 법인세를 추징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대납을 하면 이거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중으로 비용 처리가 안 되니까 이중으로 세금을 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나중에 우리 가지급금이 있는 회사를 상속을 시킬 때, 즉 가업 승계를 할 경우에 내 아들이나 내 자식한테 물려주겠다. 근데 우리 회사에 가지급금이 많을 경우에도 가업 승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잘 파악하셨다가 상속세를 절세하시려면 가지급금을 미리미리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회사가 좀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나중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회사는 폐업까지 이르게 됐다고 하네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이상으로서 가지급금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횡령 예방 전문가 문정태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